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꺾은 선 그래프 형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화면과 같은 꺾은 선 그래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 화면을 선택하시고요.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합니다. 이때 캡처한 화면을 먼저 복사를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한 후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제목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컨트롤 V를 해서 뉴스 그래픽 꺾은 선 그래프 형태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있는 개체 틀들을 다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빈 화면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배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색 톤이고요.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직삼각형 형태로 회색빛을 도는 그러한 형태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덧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회색 톤으로 바꿔줄게요.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신 후에 배경 서식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작업창에서 색 부분에 색 버튼을 누르신 후 스포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후에 뉴스 그래픽의 배경에 있는 색을 스포이드로 갖다 대고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배경에 색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형태로 이 부분을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삽입 탭에 도형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고요. 기본 도형에 보시면은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직각 삼각형을 뉴스 그래픽에 그대로 대고 따라 똑같이 그리세요. 자, 그런 후에 색상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위쪽이 배경과 스무스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투명도를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라데이션을 적용하시면 좋아요. 자, 작업창이 도형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중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중지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남겨놓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형의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방향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라는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런 후에 왼쪽에 있는 중지점 선택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을 선택하고 색 버튼 누르신 후에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뉴스 그래픽에 있는 직각 삼각형에 있는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그 색상을 추출합니다. 클릭하시면은 색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테두리 선은 필요가 없겠죠? 자, 선 부분 클릭하시고요. 선 없음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색이 잘 그라데이션으로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이 위쪽 부분이 좀 어색하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 이 부분의 위쪽 부분을 투명도를 주셔서 부드럽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지점 왼쪽에 있는 이 중지점을 선택하고 투명도를 조정해 보세요. 자, 투명도를 100으로 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복사합니다. 완성된 이 개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컨트롤이 복사키예요. 수평 이동하고 싶어요.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동해서 하나를 겹쳐 놓습니다. 자, 복사해서 이동한 이 개체는 맨 뒤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택한 상태에서 쉐이프 형식 선택하시고 정렬해 보시면은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래픽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같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 형태를 하나 더 복사해서 우측 상단 쪽에도 위치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최초에 그린 직각 삼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후에 자, 위쪽으로 가져가시고요. 회전 할 수 있는 아이콘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해서 회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다시 본래 상태로 컨트롤 Z로 돌아오신 후에 쉐이프 형식에 보시면은 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회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90도 회전, 다시 한번 90도 회전. 그래서 90도 회전을 2번 하시면은 모양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크기를 정확하게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본래의 그래픽 형태에 놓으시고 크기를 똑같이 맞춰 주신 후에 그대로 내가 그린 화면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형태를 손쉽게 똑같이 따라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그리신 후에 따라 그린 이 그래픽 형태는 지워주세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자, 이게 배경 내지 형태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자, 이름 바꾸기 클릭하신 후에 내지라고 입력을 하고 이름 바꾸기 버튼 클릭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머지 레이아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다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지 하나만 남겨놓고 슬라이드 마스터 형태를 완료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봤던 그 흰 배경이 아닌 우리가 지금 배경 요소를 그린 형태로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체 틀을 분명히 지웠는데 지금 보이죠?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홈탭의 슬라이드라는 그룹의 레이아웃에 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정확하게 내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렸던 레이아웃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이고요. 그 각각의 그 점들이 조금 강조돼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개의 꺾은 선에서의 차이값을 또 표시해 주죠. 그리고 각각의 꺾은 선에 대한 항목을 이미지와 함께 표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의 차트 클릭해 줍니다. 꺾은 선형 클릭해 주시고요. 표식이 표시되어 있죠.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엑셀 시트 창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데이터 값을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은 3개가 있고 계열은 2개가 있죠. 자, 그래서 항목 3개, 계열 2개만 보여지게 하고요. 나머지 데이터 값은 그냥 이렇게 삭제해 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해 주시고요. 항목의 값들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항목의 내용들은 여기 보여지는 가로에 해당되는 거고 계열은 세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목 부분을 내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조사 그리고 다음은 5월 22일에서 23일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6월 19일에서 20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항목의 그 내용이. 자, 그리고 데이터 값들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8.4 그리고 22.2
32.9, 30.0, 32.0, 29.3.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5월 22일에서 23일에 대한 값이 32.9 왔는데 4월 18일 조사 이 부분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8.4.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데이터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뉴스 그래픽에 있는 데이터 값을 정확히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값을 여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값을 다 적용하셨다면은 엑셀 창은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은 따로 쓸 거예요. 그러면 필요가 없으니까 항목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자, 차트 제목 부분도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Y축에 해당되는 그 서식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 뭐 이 부분을 조정을 할 거예요. 최소값은 1로 해주시고요. 최대값은 45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단위의 기본은 10, 보조도 10으로 변경할게요. 자, 그러면 값이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려진 꺾은 선형의 그래프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 넓지요. 이 부분이 넓은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어때요? 얇은 선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의 기본값은 여러분들이 이 그려진 완성된 화면을 보고 조정하시면 돼요. 기본값을 10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한 12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눈금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후에 너비 값이 굉장히 지금 넓잖아요. 이 부분을 한 25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색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진하지가 않아요. 아주 흐릿하게 보이죠? 이 부분은 색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스포이드 클릭하시고요. 추출해서 클릭해주시면 똑같이 적용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이 Y축이 필요가 없어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하게 그려졌죠. 그리고 꺾은 선 형태를 이번에는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작업창이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선과 표식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 부분을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조금 두툼하죠? 자, 이 부분에서 변경하시면 돼요. 너비에서 5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색상도 회색 톤이죠. 자, 클릭해서 변경해 줍니다. 다시 선택하시고요. 표식 부분도 바꿔볼게요. 표식 옵션 부분에 가시면 기본 제공해서 형식을 원형 형태로 되어 있죠. 다른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크기가 조금 크잖아요. 이 부분은 한 15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의 색 부분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을. 자, 그러면 표시기의 색을 바꿀게요. 자, 그리고 계속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시기에 테두리는 필요 없죠? 선없음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보여지는 완성된 화면처럼 꺾은 선형 형태를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꺾은 선형 형태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선과 표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너비가 똑같아요. 5로 해주시고요. 색상은 다르죠.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추출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선택이 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엉뚱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꺾은 선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표식 부분 가시고 표식의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 원형 형태, 그리고 크기는 1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할게요. 스포이드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택되어 있는 거 잘 보시고 선없음 해주시고 바깥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꺾은 선형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꺾은 선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보이시는 데이터 레이블,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이라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서는 그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아래쪽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완성된 화면처럼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크기를 변경하고 색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한 28 정도로 볼드로, 그리고 색상은 스포이드로 해서 이 꺾은 선형하고 똑같아요. 색상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 값 마찬가지로 28 볼드, 색상은 꺾은 선형과 똑같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목 좀 작게 표시되어 있죠?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좀 크기를 키워 볼게요. 24 정도로 하고 볼드. 색상도 맞추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클릭하시고 가장 어두운 쪽 부분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X축의 이 가로 부분의 선 부분이 좀 진하고 두껍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색상을 먼저 바꿔주시려면은 이 글자에 있는 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상 맞춰주시고요. 두께를 3피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톰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형태를 지금 어느 정도 그렸죠? 그러면 본래의 완성된 화면에서 크기를 조금 맞춰주세요.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릴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차이 부분, 차이 값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둥근 점선에 사각형에 색상을 넣어서 그 차이 값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거죠. 자,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삽입 탭에 도형에 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일직선으로 그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선을 그려주시고요. 색상은 도형 윤곽선에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이 차이를 표시해주는 사각형 부분의 색과 똑같이 맞춰줄게요. 해주시고 대시에 둥근 점선. 근데 둥근 점선을 해도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두께가 좀 얇아서 그래요. 도형 윤곽선 다시 들어가서 두께를 이 정도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시가 잘 되죠? 본래 완성된 화면은 좀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또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박스 부분, 차이를 표시하는 박스 부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도형의 직사각형 이용해서 할게요.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옆으로 뺀 후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 색 추출하시고요. 도형 윤곽선 없애줍니다. 그리고 도형 자체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돼요. 16.2% 그리고 P 전체로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요거를 내가 그린 화면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이 그린 요소를 복사해서 갖다 놓습니다.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그리고 수평 이동 쉬프트 기억하시고요. 자, 윗부분의 선이 너무 밖으로 빠져나갔죠? 자,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해서. 그리고 값을 이제 변경해 줘야겠죠? 잊지 말고 꼭 값을 변경해 주세요.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꺾은 선형에 해당되는 데이터 레이블 값이 32.0 해서 뒤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표시를 하잖아요. 네, 32.0을 그 엑셀 창에서 변경을 했는데도 표시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자, 데이터 레이블 값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변경하고자 하는 그 값을 다시 한번 선택한 후에 0.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는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아주 멋지게 표현했죠. 이제 그 꺾은 선형이 뭘 의미하는지를 표시하는 이 그림과 텍스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열어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타원 선택하시고요. 자, 정원을 그리려면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빼주시고요. 원의 색깔 바꾸기 위해서는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 자, 추출해서 똑같이 만들어주고 도형 윤곽선 없음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그리고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 색상 추출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 이미지를 한번 갖다 놓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가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아이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 컷아웃이라고 해서 사람 이미지 외에 투명하게 해서 PNG 이미지로 해서 사람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항목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또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삽입하시면은 어때요? 그 사람 이미지 외의 것들이 투명해져서 사용하기 좀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해서 원 쪽으로 가져와서 크기를 조금 줄인 후에 이렇게 원에 맞춰 볼게요. 그리고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에 맞춰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좌우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직각으로 잘리잖아요. 이걸 좀 원형 형태로 자르기 위해서는 자르개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원 선택하시면 이렇게 맞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크기까지 좀 미세하게 조정하시면은 더 멋지게 하실 수가 있죠. 원과 사람 이미지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조금 줄여서
아까 마찬가지로 자르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좌우도 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 타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더 미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크기를 조정해서 또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조정하시고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 거하고 아래쪽 딱 맞춰주시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임의로 한번 써볼게요. 삽입 탭에 텍스트, 가로 텍스트 상자. 제가 한국인이라고 영어로 입력되어 있는데 한국인이라고 할게요. 자, 색상은 원형에 있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원형의 색상으로 색을 다 맞춰줘요. 볼드를 해주고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간을 좀 좁혀서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수직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신 후에 텍스트 내용을 바꾸도록 할게요. 텍스트 내용을 바꾸고 색상도 바꿔야겠죠. 스포이드 클릭해서 원 부분의 색으로 추출해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부분을 그룹핑 해 놓는 것이 좋아요. 컨트롤 G로 그룹핑을 해 놓으세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차트의 제목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미 써놓은 텍스트 상자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복사한 후 텍스트 내용을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요.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볼드를 빼주고 크기도 조금 줄여줍니다. 만약에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텍스트의 색상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화면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그리셨으면은 캡처해서 불러왔던 뉴스 그래픽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완성된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꺾은 선 그래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꺾은 선형을 그리고 어떤 비교하는 꺾은 선에서 그 차이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이번에 그린 이 그래픽을 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례 부분을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혼용해서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은 아주 멋진 꺾은 선형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꺾은 선 그래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현업에 그 화면 표현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